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즈멜 디자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금일 시간은 영상에 들어가는 자막을 프리미어 프로 2018 버전 그 CC 버전이죠. 거기에서 어떻게 자막을 사용을 하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프리미어 프로를 가보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뉴 프로젝트 해주시고, 이 뉴 프로젝트는 경로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기본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뉴 프로젝트, 유튜브, 뭐 제 거 채널이니까요. 자, 유튜브, 그리고 자기 그 프로젝트를 저장할 폴더를 경로를 지정해 줍니다.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폴더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 프로젝트 화면, 프리미엄 화면이 떴고요.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파일, 뉴, 시퀀스, 단축키 컨트롤 N 이걸 눌러줍니다. 이러한 창이 뜨셨죠? 그러면 이러한 창 뜨셨으면 여기에서 뭐 이렇게 다 설정을 해주셔도 되는데, 상단에 이 세팅을 누르셔서 여기에서 이 녀석은 커스텀으로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타임 베이스는 29.97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보편화된 사이즈인 1920 1080 사이즈로 맞춰주시고, 스퀘어 픽셀 1.0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포맷은 29.97 이거 그대로 놔두시고요. 사운드 그대로 두시고, 그리고 프리뷰 파일 포맷은 아무거나 설정을 해주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퀵타임으로 맞춰주겠습니다. 다른 거는 굳이 건드실 필요 없고, 시퀀스 네임, 자막, 기본 이렇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러면 기본 화면 이렇게 뜨셨죠?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기본 화면 구성에 대해서 배워봤을 거예요. 영상 편집편에서 우리가 같이 배웠었는데, 자, 그러면 기본 화면은 이제 됐고, 이 기본 화면에서 자막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자막은 여기 왼쪽 아래 프로젝트, 이쪽 프로젝트 모아져 있는 프로젝트 여기 폴더 이쪽 부분을 가셔서 더블 클릭, 빈 화면에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아무 영상을 가져오세요. 자, 아무 영상을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이 녀석을 잡고 오른쪽 타임라인에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올리셨으면 이 영상에 이제 자막을 써봐야겠죠? 자막은 상단에 보시면 그래픽, 뉴 레이어, 텍스트라고 있습니다. 텍스트 단축키 컨트롤 T를 누르셔도 되고, 여기 현재 화면의 타임라인 하단 타임라인의 왼쪽에 보시면 이 왼쪽에 여기 툴바 있죠? 여기서 맨 아래 타입 툴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고 화면에, 다른 데가 아니라 화면에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 텍스트 아무거나 자기가 적고 싶은 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텍스트는 뭐 아무거나 적어볼게요.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 최고 이렇게 적어볼게요. 한글로 이렇게 적어주셨죠? 그러면 이제 이 텍스트를 이렇게 클릭하고 다시 이제 타임라인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신 다음 왼쪽에 이 셀렉션 툴 단축키 V입니다. 단축키 V를 누르시고 얘를 클릭을 해주세요. 자, 클릭을 해주셨죠? 자,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설정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제 창에 보시면 오른쪽에 에센셔널 그래픽 패널이 나옵니다. 이 패널은 어디 나오냐면은 상단에 윈도우 에센셔널 그래픽 이걸 누르시면은 이 패널이 나오고요. 이 패널로 텍스트를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는 여기를 보시고 여기에 이 에센셔널 그래픽 툴 위치에 있는 여기에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방탄소년단 이 부분은 현재 여기에 그래픽 이 레이어 있죠? 타임라인 여기 보시면 이 타임라인에 있는 텍스트, 이 텍스트를 누르시고 여기에 이 목록들이 이제 여기에 배치가 되는데요. 여기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아래 보시면 핀2 이 부분은 어미가 되는, 즉 링크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측은 정렬을 의미합니다. 현재 화면에서의 정렬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여기 이 링크 걸린 녀석들의 정렬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따가 같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음 Align and Transform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화면에서 이거는 중앙 배치를 시킨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얘 역시 화면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이게 나중에 링크가 만약에 두 개를 선택이 되어 있다. 자, 이렇게 같은 이 타임라인 하나의 타임라인에 텍스트 두 개를 썼어요. 이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얘 두 개 선택을 해서 얘들의 정렬을 맞춰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거 누르면 역시 화면의 중앙이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하나만 선택이 되겠다 그러면 얘는 현재 화면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필요 없는 녀석은 삭제를 해주고, 얘를 클릭하고 여기 아래 보시면 이거는 이제 좌표가 되겠고요. 화면에 위치하는 픽셀의 좌표를 의미합니다. 1920, 1080의 중앙은 960, 540입니다. 근데 이게 중앙에 안 맞춘 이유는 현재 이게 텍스트가 가운데 정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계속 설명드릴게요. 960에 540 현재 화면
화면 중앙이 되겠고요. 이거는 앵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흔히 가운데 중심점의 위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0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스케일이 되겠죠. 스케일이 됐는데 이거는 나중에 폰트는 대부분 웬만하면은 스케일보다는 나중에 폰트 사이즈로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가운데 링크를 바꿔주시면 가로 세로를 같이 안 움직여 줄 수가 있고요. 이거는 모양과 같이 로테이션 폰트를 돌려줍니다. 여기 이 모눈종이 표시 있죠? 자, 오파시티를 의미하는데 투명도를 설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본 설정이 되고요. 마스터 스타일은 이 부분은 내가 이 폰트에 설정을 저장해 놓으면은 추후에 폰트를 다른 곳에 적용을 시킬 때 사용이 되는 건데 이것도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거는 한 번 더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텍스트 여기 아래가 이제 이 텍스트의 기본 설정을 바꿔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걸 클릭해 주시면 폰트가 나오죠? 폰트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자신이 원하는 폰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왼쪽에 보시면 이 별표가 있습니다. 이 별표가 있는데 별표를 클릭을 해주게 되면 즐겨찾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즐겨찾기를 해보면 이 상단에 이 부분 Show Favorite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 내가 즐겨찾기한 폰트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즐겨찾기한 폰트가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 아래 왼쪽 아래 이거는 이 폰트 자체가 갖고 있는 이탈릭이라든가 아니면 기본 아니면 볼드 두꺼운 거 그런 것들 설정이 나오는 건데 이 폰트 도형 폰트는 하나의 레귤러 폰트만 있기 때문에 이것만 나오는 겁니다. 우측에 있는 게 폰트 사이즈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이 스케일하고 동일한 개념이겠지만은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폰트만 설정을 하셔가지고 폰트 사이즈로 조절을 하셔야 추후에 같은 폰트를 사용하더라도 사이즈와 자간 장평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얘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다음으로 여기 아래는 자, 이 폰트의 이 중심점 있죠? 이 중심점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정렬, 중앙정렬, 우측 정렬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문단으로서 글씨가 작성을 됐을 때 즉 여러 개 많은 박스 안에 작성을 했을 때 끝에 부분을 이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좌우 이렇게 균등 분배를 할 것이냐 이렇게 우측 정렬로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고요. 얘는 그 옆에 이 자는 단 나누기거든요. 이거는 단 나누기라 탭을 눌렀을 때 즉 얘를 이렇게 해서 탭 이렇게 해줬을 때 이 탭의 거리 자, 이 탭의 거리 간격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폰트가 잘 안 보이니까 다시 한 번 더 폰트 색깔을 바꿔볼게요. 폰트는 여기 아래 필을 눌러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컨트롤 A로 영역 지정을 해서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탭의 영역 탭은 이렇게 간격 차이를 두겠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탭, 자, 방탄소년단 최고에서 방탄 띄고 소년단 띄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아니라 탭 이렇게 해줬을 때 탭의 거리 자, 탭의 거리를 균등하게 분배를 하겠다 그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300 자,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탭의 거리가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은 자간을 의미하고요. 모양이 이게 딱 보시면은 폰트 두 개가 겹쳐 있는 모양이죠. 자간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이거는 활성화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쓰실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행간을 의미하고 얘는 위첨자, 아래첨자 그런 식으로 약간 폰트를 위로 올리고 아래로 올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얘만 영역 지정을 하셔서 이렇게 얘만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위로 올리고 아래로 올리고 현재 폰트의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 이 녀석도 자간하고 비슷한데요. 얘는 딱 정해진 그러한 최대 폭만 이렇게 자간을 맞춰주는 그러한 녀석입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쓰실 일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옆에 폰트의 볼드 즉 두껍게 기울기 이탈릭 자, 이것들은 나중에 얘 4개는 이거 2개는 영문일 때만 사용해요. 그래서 얘는 영문일 때 모든 걸 다 대문자로 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다 소문자로 만들 것인가 그런 내용이고 그 옆에 있는 이 녀석은 이제 위첨자 이게 위첨자 아래첨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여기 보시면 폰트의 컬러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죠. 필. 자, 필 이렇게 폰트를 이 박스를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폰트를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고 여기 아래 그 다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스트로크 즉 폰트의 외곽의 아웃라인 즉 스트로크 여기 선을 그어주겠다는 건데 스트로크는 자, 이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스트로크 이것도 컬러를 눌러주신 다음 스트로크 오케이 그리고 스트로크의 오른쪽 보시면 여기 스트로크를 두께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두께를 설정을 해줄 수 있죠. 그리고 이 섀도우는 그림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섀도우도 클릭을 해주시고 그림자로 사용되어질 녀석을 해줄 건데 자, 그림자 이렇게 해줄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잘 보시면 현재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화면은 뿌옇게 지금 그림자 노란색이 들어갔죠.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거는 키보드의 탭 위에 있는 물결 표시 있죠. 그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걸 눌러주셨을 때 화면이 확대하고 축소가 됩니다. 자, 이 섀도우를 눌러주시고 여기 아래 보시면 투명도 있죠? 투명도를 이렇게 투명도를 조절해 줄 수가 있고요. 이거는 당연히 기울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림자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90도, 130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뭐 130도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그림자의 위치를 더 가까이 더 멀리 폰트하고 더 가까이 하냐 멀리 하냐 그런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얘는 번지는 거를 더 이렇게 번질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설정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올리면 번짐 사이즈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블러라고 되어 있죠. 즉 뿌옇게 되어 있는 건데 얘를 많이 할수록 더 뿌옇고요. 얘를 작게 할수록 이렇게 더 이렇게 선명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게 영상을 꺼볼게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폰트. 자, 이제 기본 설정은 여기까지 되었고요. 제가 그러면 폰트를 작업을 할 때 자막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간편하게 하는 거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잡고 최대한 이렇게 당기세요. 그리고 영상 다시 볼게요. 현재 자신이 위치한 폰트가 좌정렬인지 우정렬인지 맞춰주시고 이렇게 내용을 적어줍니다. 자, 내용 적어주었죠? 폰트 기본 설정을 맞춰주었어요. 그리고 얘를 잡고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제거를 할게요. 자, 얘를 잡고 여기 화면에서 여기 화면 하단에 보시면 타임라인 있죠? 여기서 제가 쓰고 싶은 만큼 이동을 해서 C, 자, 자르기 C 단축키 누르고 여기 타임라인 이 녀석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얘를 조금 우측으로 이동해서 바로 그냥 이 녀석을 화면에 마우스 얘를 더블 클릭 이렇게 하셔서 중우 최고. 자, 이렇게 내용을 바꿉니다. 그럼 볼까요? 자,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바뀌죠. 또 다음 내용 적을 때 C 눌러서 아니면 여기 단축키 말고 레이저 툴 선택을 하셔서 또 자르고 또 옆에 가셔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또 더블 클릭 얘를 더블 클릭하셔서 최고, 중우 최고, 방탄소년단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적었죠? 그러면 내용을 볼까요? 자, 그럼 플레이를 해보면 모르시겠죠? 근데 이게 플레이를 가다 보면은 이렇게 자막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죠?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제가 좀 더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만 텍스트를 사용을 하면은 사용해도 되겠지만은 텍스트를 자, 이렇게 클릭하시고 이제 뒤에 배경이 같이 뒤에 박스 같은 거를 쳐줄 때가 있어요. 박스는 어떻게 쳐주냐면은 텍스트에 여기 왼쪽에 펜툴 P 있죠? 펜툴 옆에 꾹 마우스 누르시고 렉탱글 툴 같은 걸 이렇게 화면에 그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게 텍스트가 가려졌죠? 근데 보시면 이게 하나의 트랙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 녀석을 클릭을 하시고 얘를 보시면 얘가 있는데 아까 여기 우측 상단에 여기 보시면 여기 레이어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 녀석이 위에 올라갈수록 화면에 더 위쪽에 보여진다는 겁니다. 얘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잡아당기시고요. 그럼 얘가 아래로 내려갔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같이 보여집니다. 자, 이 녀석을 두 개를 같이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고 자, 하단에 정렬, 얼라인을 맞춰주세요. 정렬을 이렇게 맞춰주셨죠? 자, 맞춰주시면 얘네 둘이 이렇게 배치가 되었는데 조금 더 자신이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잡고 뭐 조금 더 내려준다던가 올려준다던가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막과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를 또 자르고 붙이고 하면은 자막과 같이 되겠죠. 근데 폰트가 더 길어지면 자막이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얘를 클릭을 하시고 이 뒤에 사각 박스 있죠? 사각 박스 이 녀석을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시고 조금 전에 설명을 여기 그래픽 엑스텐션을 설명을 할 때 넘어갔던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인 이 핀투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 텍스트가 아니라 쉐입 부분을 사각형 박스 쉐입 부분을 눌러주시고 핀투 여기 보시면 비디오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방탄소년단 최고 이 텍스트 이 이름 있죠? 이 녀석을 선택을 해줍니다. 즉 이 쉐입은 이 방탄소년단 최고에 맞춰서 같이 상호작용을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이 우측이 정렬을 의미하는데요. 가운데를 선택을 할 경우에는 자, 이걸 선택을 하고 가운데 선택을 할 경우에는 모든 사방에 맞춰서 이 녀석이 상호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폰트 선택을 하시고 폰트를 이렇게 키우면 사방이 같이 커집니다. 텍스트랑 같이 커지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방탄소년단 최고 이거를 다시 복사를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우측으로 늘어나고요.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박스가 같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화면의 왼쪽이 아니라 중앙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화면에 이렇게 중앙으로 정렬을 바꿔주시고요. 얘를 눌러서, 그리고 화면 중앙에 이렇게 배치를 다시 맞춰줍니다. 얼라인에서 이걸로 맞춰주시고 얘를 잡고 텍스트를 늘려보니 좌우가 이렇게 같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막은 이런 식으로 뒤에 배경이랑 같이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 그래픽 에센셔널 그래픽에서 이 박스 역시 필로 텍스트 여기 이 필로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고 얘의 투명도를 이렇게 낮춰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주 유튜브에서 봤었던 그러한 자막 형태가 되는 거겠죠? 텍스트가 잘 안 보인다 그러면 텍스트는 이제 다시 또 스트로크는 없애주고 텍스트를 화이트로 다시 맞춰볼게요. 방탄소년단 최고 이렇게 나오죠. 쉐입 여기 부분을 우클릭하셔서 이름을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자막 박스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필을 가셔서 필을 블랙 그대로 두시고요. 투명도를 조금 더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잘 보이는 자막이 보이시죠?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유튜브의 자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막을 하시고요. 이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또 C 눌러주시고 이게 자르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잘라주시고 여기에 내용을 또 바꿔주신다면은,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텍스트 길어졌죠? 자, 다르죠? 이 녀석 엔터를 쳐볼까요? 자,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 기본 이 설정을 저장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이 폰트를 선택을 하시고 조금 전에 넘어갔었던 이 마스터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스터 스타일을 눌러서 논이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마스터 스타일 텍스트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기본 자막 형태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왼쪽 아래에 보시면 프로젝트 부분에 프로젝트 여기 목록에 기본 자막 형태라고 이 녀석이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마스터 스타일이라고 해서 기본 폰트 스타일, 즉 폰트에 내가 설정해서 그러한 것들 있죠. 컬러라던가 아니면 자, 이렇게 폰트 바뀐 폰트, 그리고 뭐 기울기, 스트로크, 자,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렇게 바꿔놨는데 이 녀석이 이렇게 바뀌었죠. 이 녀석 바뀌었고 얘도 마스터 스타일로 또 하나 더 2번. 자, 이렇게 2번. 그러면 또 이렇게 스타일이 들어갔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얘를 잡고 이 폰트를 적었었던 녀석의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가볼까요? 이렇게 바뀐 폰트만 이렇게 싹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하면서 넘겨왔었던 이 마스터 스타일은 바로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이 드릴게, 이 박스에, 즉 이 그래픽 에센셔널 있죠? 이 박스랑 이거 두 개 같이 되어 있는 이 설정을 나는 매번 이렇게 이 녀석을 복사해서 쓰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컨트롤 C 누르고 뭐 여기 가서 컨트롤 V 누르고 이거를 이렇게 일일이 하기에는 나는 참 번거로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픽 에센셔널은 여기서 만든 거는 설정을 저장해 둘 수가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에서 이 녀석을 우클릭하셔서 여기 보시면 Export as Motion Graphics Template이라고 있어요. 즉 내가 만든 이 그래픽 에센셔널 있죠? 에센셔널 그래픽을 저장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이걸 눌러주시고요. 뭐 제목을 자막 기본형 이렇게 해주시고, 아래는 이거 3개 체크해 주실 필요 없어요. 이건 뭐 경고 뭐 알림 그런 내용이라서요. 그리고 썸네일을 보일 것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OK를 눌러주시고요. 이런 화면이 떴죠? 자, 익스포트 이렇게 자연스럽게 닿습니다. 얘는 어디에 저장이 되나요? 네, 저장은 바로 여기 그래픽 에센셔널 이 패널 보시면 브라우저라고 있습니다. 브라우저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프리미어에서 제공하는 녀석들이 있는데, 스크롤을 맨 아래로 내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스크롤 맨 아래로 내려보니 이런 녀석이 나옵니다. 얘가 이제 클릭을 하셔서 화면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자막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설명을 할 건 뭐냐면, 그럼 이 뒤에 있는 이 녀석은 이 박스 그래픽만 그릴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여기에 뒤에 영상이나 이미지를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자, 얘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막 박스 얘는 우클릭해서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 뉴 레이어라는 것도 있고요. 상단에 그래픽에 뉴 레이어, 여기 보시면 뉴 레이어 여기에서 추가해 줄 수 있어요. 텍스트, 이거는 세로 텍스트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가로 텍스트 적죠. 근데 문패 같은 데 보면 세로로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식으로 세로로 적히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거고요. 이 렉탱글은 아까 사각형 이야기하는 거고, 클립스는 원형을 의미합니다. From file, 제가 방금 전에 이미지나 영상을 넣을 수 있다고 했죠. From file, 이걸 눌러주셔도 되고요. 이걸 눌러서 From File을 눌러주세요. 자, From File을 눌러주셨으면 여기에서 본인이 가지고 오고 싶은 영상이나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사용하는 1단바 이런 거를 가져와 볼게요. 화면에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픽 파일이 가져와진 게 보일 것입니다. 얘 위치도 이렇게 두 개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맞춰줄 수 있고요. 화면에 중앙에 맞춰주시고 얘 위치 적당히 맞춰주시면 되겠죠. 폰트는 얘에 맞춰서 제가 설정을 바꿀 거고요. 폰트가 잘 보이게끔 컬러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근데 안 보이죠? 이거 역시 레이어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녀석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해줬는데 텍스트에 안 맞죠? 이 녀석 역시 클립 파일 역시 이렇게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뭐 해주시면은 얘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픽도 바뀐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얘를 눌러서 여기에서 다시 또 이걸 눌러서 이렇게 해서 왼쪽과 우측만 맞추겠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키우면 좌우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위아래는 또 위아래만 바뀌겠죠. 그래픽도 이렇게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롬 파일 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영상 파일과 이미지 파일을 가져올 수 있고요. 사운드 파일만 따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자막 관련된 내용 오늘 여기에서 기본적인 그러한 내용 작업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아차!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이 자막을 가지고 이 왼쪽에 있는 키프레임을 가지고 포지션 키프레임 이 녀석, 자 보시면 얘를 클릭하셔서 맨 앞으로 가볼게요. 시프트하고 홈 버튼 눌러주시고 이렇게 포지션 왼쪽에 토글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거 현재 위치 잡고요. 우측에 토글 잡고 우측에 뭐 한 7프레임 정도 이동을 하겠다. 그러면 키보드로 우측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렇게 가주시고, 아니면 뭐 한 15프레임 정도 가볼게요. 그러면 15번 움직였죠. 아니면 이 상단에 이 타임을 눌러서 포지션을 바꿔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시분초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녀석을 이렇게 하셔서 Shift 홈 다시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자, 이렇게 위치를 해주었고요. 여기서 조금 전에 여기 포지션 부분을 이번엔 조금 더 우측으로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우측의 타임라인에 자, 이렇게 바뀌는, 이렇게 토글이 잡히는 거 보이실 수 있죠? 그러면 얘를 움직여 볼게요. 자, 움직이는 거 보셨죠? 조금 더 뒤로 가서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셨어요.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잡고 우클릭 하셔서 얘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우클릭 하셔서 템포럴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지 인 아웃이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쓱 가는,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토글을 여기에 이 녀석을 가셔서 얘를 잡고 이렇게 하시면 이전 토글로 가는 그러한 게 됩니다.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얘가 좀 좁아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좀 넓혀서, 자, 그리고 여기 위치가 확연하게 이렇게 화면에서 움직여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가죠. 근데 속도감이 보면은 쓱 이렇게 가게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얘를 조금 더 그 속도감 있게 바꿀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지 인, 이지 아웃, 조금 전에 보셨던 이 키프레임을 드래그 하셔서 우클릭, 이지 인, 이지 아웃, 얘만 이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제가 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냐면은 얘를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우클릭 하셔서 익스포트 이걸로 해주시면 움직여, 얘를 저장을 해주시면, 자, 여기 브라우저에 여기 움직여라고 생겼죠? 움직여 가져와 볼까요? 이 그래픽 에센셔널에 자 보시면은 키프레임까지 같이 이렇게 이 키 토글 작업한 이 키프레임까지 같이 저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걸 가지고 응용하는 그러한 강의도 올릴 건데요. 일단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CC 버전 이전에 CC 2008 버전 이전에
사용했었던 그러한 상황 자막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어디서 하냐면 파일에 여기 New Legacy Title이라고 있어요. 이게 과거에 우리가 과거 버전에서 사용하던 버전이 여기로 가 있고요. 설정은 그대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설정 그대로 해주시고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었던 그러한 텍스트 설정 창 이게 있는데 이거는 언제 사용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랜만에 와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요즘 유료로 프로젝트들이 외주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좀 업로드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영상 더 많이 올릴 테니까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많고 로고도 지금 작업을 들어갔었던 것들도 되게 많아요. 지금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네, 이렇게 많은 제가 로고 작업을 했는데 이 로고 작업들의 제작 과정 영상도 올릴 예정이고요. 그 외에 썸네일이라던가 아니면 이타 제가 작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영상 작업 계속 올릴 테니까요.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이제 자막 강의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감사드리고 부쩍 많이 늘어난 구독자가 지금 생겨가지고 제가 좀 더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